자, 2025년 10월 16일,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냥 달력에 있는 수많은 날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이날 하루에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경제, 외교 뭐 하나 빠짐없이요. 이 단 하루, 24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경제, 외교, 법조, 그리고 정치, 이 네 가지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간 정말 복잡하고도 의미심장한 하루였어요.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서 한국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날이 바로 그 그림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날 한국 경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역세를 새로 썼습니다. 시장 전체가 엄청난 기대로 그냥 들썩들썩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시장을 이렇게까지 뜨겁게 만든 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과의 아주 중요한 관세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식,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 기대감 하나가 시장 전체를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꿔놓은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무려 3,750선을 뚫어버렸어요.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운 겁니다. 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 역시 97,700원, 이것도 역대 최고가입니다. 정말 한국 대표 기업의 힘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한나란시에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관세 협상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 정부 고위급이랑 삼성, SK 같은 대기업 총수들은 다 미국에 가 있지.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곧 끝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줬거든요. 이러니까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주식까지 덩달아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호재의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바로 그 시각에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또 긴장감 넘치는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축제 분위기? 전혀요.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고 있었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동시에 두 군데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캄보디아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베트남 국경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정부 대응은 아주 빨랐습니다. 바로 대응팀을 꾸려서 캄보디아 현지로 보냈고, 거기서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든 주말까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을 아예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선을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이런 긴박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을 때 서울의 한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를 통째로 흔들 만한 판결이 딱 나온 겁니다. 재계 전체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 사건의 핵심,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 이게 그냥 단순한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돈의 행방에 따라서 거대 그룹 하나의 운명, 지배구조가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거죠.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제가 세 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심 법원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전 부인에게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법원으로 올라가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거 법리적으로 다시 따져볼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파장인데요. 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SK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재벌가 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라 다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굵직한 경제, 외교, 기업 이슈들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늘 그렇듯이 정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책 논쟁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어찌 보면 이게 바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엔진이자 때로는 소음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정치권은 정말 쉴 틈이 없죠.
이날 하루만 해도요. 온라인 댓글 삭제 문제를 놓고 시끄러웠고 또 배당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제안 때문에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는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또 게임 산업 규제를 푸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엄청난 토론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은 뭐 기본 옵션이었죠.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경제, 외교, 대기업, 정치, 따로따로 벌어진 것 같은 이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건 외교적 시험이 치러지고 또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판결이 나오고 그 배경에서는 끊임없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모든 게 단 하루, 바로 10월 16일이라는 시간 안에 복잡하게 얽혀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가진 에너지이자 역동성 그 자체인 거죠. 엄청난 기회와 아슬아슬한 위기, 또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변화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공존하는 단 하루. 어쩌면 이게 바로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엄청난 역동성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